대출 한도를 좀 풀어줄 거고 대출 금리도 많이 좀 인하해 줄 겁니다.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경민의 부동산 하이킥의 이경민입니다. 자, 지금까지 이 금융위의 압박으로 인해서 각 시중은행들의 대출 한도 축소 그리고 대출 금리 인상에 대한 진행이 지금까지 되어 왔었습니다. 그러다 갑작스럽게 지금 대출에 대한 문턱을 확 낮추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동안 대출 규제에 선봉에 있었던 KB은행 뿐만 아니라 농협 하나은행까지도 지금의 대출 한도를 늘리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발표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 기사를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고, 저는 정권이 바뀌면 어떤 정권이 들어오던 간에 이제 대출 완화 카드가 나올 수밖에 없고, 대출 완화 카드로 인해서 지금까지 억눌려 있던 이 주택 거래량이 좀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택 거래량이 늘어나면 그동안 눌려있던 금액 또한 마찬가지 반등할 수밖에 없는 계기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건 뒤에 가서 판소를 통해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계대출이 감소하며 지난해 내내 대출 금리를 올리고 한도를 줄이던 은행들이 반대로 대출 문턱을 낮추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소득과 신용에 관계없이 1인당 5천만 원 한도로 줄였던 이 마이너스 통장까지도 대출 한도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늘린다라고 합니다. 이 금융권에 따르면 KB은행은 7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0.1에서 0.2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라고 합니다. 이 KB은행은 또 7일부터 마이너스 통장 상품의 최대 한도도 늘린다라고 합니다. 이 전문 직군의 한도가 최대 1억 5천만 원으로 일반 직장인 대상 상품의 한도도 1억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라고 합니다. 국내 가계대출 규모 1위인 KB은행이 이런 대출 완화를 결정한 배경에는 대출 실수요자에 대한 배려뿐 아니라 최근 수개월째 가계대출이 줄어든 사실도 영향을 미쳤다라고 합니다. 이제 가계대출이 내리막에 접어든 만큼 급증을 걱정하기보다는 오히려 금리와 한도 등 대출 수요 조절 수단을 통해 가계대출을 적정히 늘릴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대출 문턱을 낮추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뒤에 가서 판소를 통해 다시 한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대선 이후에 지금의 이 대출 규제 정책을 완화 정책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하고 반드시 완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첫 번째는 이 대출에 대한 한도가 지금보다 더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각 양당의 이 대통령 후보자분들이 내세운 공약이 있었습니다. 이 무주택자, 특히 생애 최초, 청년들, 신혼부부들 이런 분들에게 이 LTV를 최대 80에서 90%까지 완화해 주겠다라는 이 정책 공약이 있었고, 이재명 후보자까지도 이 LTV 갖고는 지금 이런 이 주택 거래 감소를 해결할 수 없다. 그럼 따라서 LTV뿐만 아니라 DSR까지 늘려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미 그걸 제시를 했습니다. DSR까지 늘려주겠다라고 이미 밝혀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LTV뿐만 아니라 DSR까지 늘어난다면 대출 한도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무주택 수요는 당연히 지금보다 더욱더 이 주택 매매에 있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출에 대한 금리가 지금보다 더 낮아질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미국 채권 금리가요,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동안 이 물가 상승에 대한 압력으로 인해서 미국 장기 채권 금리, 특히 10년물 금리가 2%대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주식 시장에 대한 타격이 굉장히 크게 받을 수밖에 없었겠죠. 자, 이러다가 갑작스럽게 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태가 발생이 됩니다.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이 되면서 불확실성이 깔려서 현금 비중이 굉장히 많이 높아졌고 달러에 대한 비중으로 이런 매수자분들의 유입이 굉장히 많이 되었습니다. 금뿐만
원뿐만 아니라 달러 그리고 안전자산으로 지칭되고 있는 채권의 비중이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반대로 금리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나왔고 2%대까지 올라갔던 10년물 장기 채권 금리는 지금 현재 1.7%대까지 다시 내려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채권 금리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여파가 매파적으로 나오기는 쉽지만은 않을 거다.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갈등이 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약에 금리 인상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원자재 가격 폭등으로 인해서 물가가 굉장히 많이 치솟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근데 거기에 고용에 대한 문제가 지금 좀 많이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상은 필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겠지만 이게 제가 보기에는 거의 빅스텝으로 가기에는 어렵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따라서 금리 인상 조치는 반드시 나올 수는 있겠지만 그 금리 인상이 굉장히 급격한 금리 인상이 나오기에는 어렵다라고 봅니다. 만약에 급격하게 금리 인상이 되었다가는 갑작스럽게 또 이렇게 침체될 소지가 매우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급격한 금리 인상 조치가 시행되기는 쉽지만은 않을 거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이렇게 미국 채권 금리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무리하게 급격하게 금리 인상 조치를 시행할 가능성은 저는 적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시중은행들의 예대 금리 차가 굉장히 큽니다. 거의 2.5% 정도의 예적금 금리와 대출 금리의 이 격차가 굉장히 많이 벌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동안 예대 금리 차이로 인해서 은행들의 수익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었는데 아마도 지금 양당 후보자분들의 대표 공약에서도 마찬가지 지금 예대금리 차를 눈여겨보겠다, 집중적으로 다시 한번 파헤쳐 보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금리 차를 줄일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러면 이렇게 지금 높은 대출금리는 어느 정도 조정을 볼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동안 대출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예대금리 차가 벌어졌는데 이제는 대출 수요가 예전 같지가 않죠. 자, 세 번째, 이 대출에 대한 총량이 너무나도 여유가 많다,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대출 총량 규제가 들어갔던 가장 큰 이유가 가계대출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대출 한도액이 굉장히 많이 급증했죠. 그래서 각 시중은행마다 금융위가 연초에 지정을 했습니다. 이 총량 규제 5에서 6%로 딱 적정선에서 대출을 실행해라 라고 이제 지시를 내렸는데 6%를 넘는 은행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이 한도를 급격하게 하반기 때 축소시킨 겁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대출 총량 규제가 훨씬 더 엄격해졌습니다. 약 4에서 5%로 규정을 했는데 지금 주택 거래량이 역대 최저치로 줄어들지 않았습니까? 거래량이 줄다 보니 대출을 받고자 하는 수요도 그만큼 엄청나게 급감했기 때문에 총량 규제가 적용되는 게 무색할 정도로 지금 대출을 받고자 하는 수요가 거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은행권에서는 예대 금리 차를 높여도 좀 수익이 나오지가 않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대출을 많이 받고자 진행을 한다면 금리를 또 내려줘야 되겠죠. 자, 따라서 대출 한도를 늘려서 지금 이 무주택 수요가 시장에 많이 나와야 됩니다. 이미 여당인 이재명 후보자도 인정을 했죠. 지금의 문재인 정부 이 부동산 정책 실패했다라는 걸 인정을 했고 다른 기조에 대한 정책을 지금 펼치고 있고 따라서 거래세를 인하하지 않았습니까? 거래세에서 취득세 면제, 양도소득세에 대한 중과 한시적 배제 이걸 공약으로 내세운 가장 큰 이유는 지금 매물 잠긴 현상을 좀 해소시키기 위해서 매물이 잠겨 있으면 집값이 상승한다는 걸 이미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물을 시장에 유통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정책을 활용할 수밖에 없고 그 정책은 반드시 대출 규제 완화로 시행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실수요층들이 시장에 많이 나와서 대출을 받아야지 이분들이 집을 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대출 한도를 좀 풀어줄 거고 그리고 대출 금리도 많이 좀 인하해 줄 겁니다. 지금 시장에 대한 흐름 자체가 금리 인상이 나오기는 쉽지만은 않은 시장이고 그리고 예대금리 차에 대한 부분 이거 집중적으로 조사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은행들도 수익이 나려면 이 금리를 좀 내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금리를 내릴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그리고 대출에 대한 총량이 지금 4에서 5%로 지금 잡고 있지만, 지금 주택 거래량이 역대 최저치의 거래량 감소로 인해서 대출을 받고자 하는 수요가 굉장히 적어졌기 때문에 사실상 총량에 대한 여유분이 굉장히 크게 남아있기 때문에 저는 대선 이후에 이 세 가지가 반드시 시행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시행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거래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거래량이 늘어나면 집값에 대한 반등 효과로 나올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저는 정권이 바뀐 이후에 눌려있는 이 집값이 다시 반등해서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자,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